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 니켈 시장에 판도를 뒤흔드는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세계 최대 니켈 광산의 생산 할당량을 하룻밤 사이 71%나 감축한 겁니다. 기존 4,200만 톤에 달하던 채굴 쿼터가 단숨에 1,20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현지에 재련소를 세운 중국 기업들은 당장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리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지질자원연구원 키감이 전략적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우리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자원 패권의 질서 재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60%를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왜 공들여 유치했던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국가 전략일까요? 오늘 이 정밀한 자원 전략의 내막을 4가지 핵심 흐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글로벌 니켈 시장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알카베라 불리는 채굴 쿼터 제한 조치가 어떻게 중국 재련소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분석합니다. 셋째, 한국의 키감이 그 핵심 파트너로 낙점된 기술적 이유와 이것이 우리 2차 전지 산업에 주는 실질적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 로켓까지 연결된 이 공급망 전쟁이 여러분의 전기차 가격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어떤 숫자로 나타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멀리 떨어진 동남아시아의 자원 정책이 왜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니켈이라는 금속의 가치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이 모든 기기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고성능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필수 원료가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배터리는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금속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귀한 자원의 60%가 인도네시아라는 단 한 나라의 영토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니켈 점유율은 약 3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인 2024년 이 수치는 60%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니켈 공급의 절반 이상을 한 나라가 통제하게 된 것이죠. 이건 중동의 석유 패권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점유율은 인도네시아의 치밀한 다운스트림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가공되지 않은 니켈 원광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땅만 파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뒤 수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쌀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밥을 지어 팔라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 배터리 기업들을 인도네시아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전략은 숫자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 60억 달러 수준이던 니켈 관련 수출액이 10년 만에 330억 달러로 5배 넘게 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한 성장 뒤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를 고민하며 주춤하는 사이 중국 자본이 1대1로 자금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장비까지 통째로 들여와 거대한 산업단지를 세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재련시설의 약 75%가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생산된 니켈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자원을 활용해 성장은 했지만 정작 실속과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이 구조를 탈피하려는 첫 번째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이 25% 이상 포함된 광물을 사용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자본과 너무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인도네시아산 니켈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전쟁에서 탈락 통보를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즉 중국산 낙인이 찍힌 자국 니켈의 정체성을 세탁해야만 하는 절실한 과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중국 제련소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을 외치며 전기차를 타는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니켈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산 니켈 도입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단순히 많이 캐는 나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캐는 나라로 거듭나야만 글로벌 표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꺼낸 무기가 바로 RKAB, 즉 연간 생산 쿼터제입니다.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광산의 쿼터를 집중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웨다베이 광산의 쿼터를 71%나 날려버린 것은 시장에 준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원료 부족으로 스스로 가동률을 낮추거나 지분을 매각하게 유도하는 고도의 압박카드였습니다. 이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4월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대규모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키감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키감이 제공하는 기술은 중국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이 고온고압으로 억지로 니켈을 뽑아내며 엄청난 탄소를 배출했다면 한국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배터리에 바로 투입 가능한 초고순도 니켈을 추출해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원하던 깨끗한 니켈 인증서를 한국이 쥐어준 셈입니다. 키감은 여기에 더해 폐배터리에서 다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까지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산을 파먹는 나라가 아니라 배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순환 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단순히 기술만 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이 혁신적으로 안정화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밭에서 비싼 값을 주고 채소를 사오던 식당이 이제는 밭 주인과 협력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가장 신선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 겁니다. 현지에서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한 니켈을 확보하면 제조 원가를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가 경쟁력이 곧 생존인 배터리 시장에서 이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니켈은 미국의 IRA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자본의 지배력을 25%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략적 제휴가 우주 항공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초 한국 기업 스피어코어가 중국 측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은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은 대기권을 통과할 때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스테인리스보다 수십 배 강한 니켈 합금입니다. 로켓 엔진의 극심한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 합금의 핵심 원료가 바로 고순도 니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공급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번 협정에는 단순히 니켈뿐만 아니라 리튬,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4대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탐사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보물지도를 함께 그릴 권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제발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처지였다면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함께 캐고 함께 가공하자
잡고 먼저 손을 내미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자본을 이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민심입니다. 과거 중국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환경 파괴와 현지인들과의 갈등이라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키감과 우리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물을 캐가는 사용자가 아니라 현지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고 정제 기술을 전수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자산은 향후 니켈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수많은 천연자원 시장에서도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니켈 공급망 확보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국내 배터리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조 단위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료 조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기업들은 더 공격적인 R&D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됩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흙 속에 묻혀있던 니켈이 한국의 기술을 만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거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전 세계 자원 부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자본력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죠. 현재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자원 보유국들이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니켈 전쟁터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강대국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핵심적인 공급망을 장악하고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했느냐가 새로운 국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딛고 공급망 설계자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뉴스 한 줄, 주가 변동 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거대하게 움직이는 국가 전략의 판을 읽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니켈을 둘러싼 이 치밀한 자원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자원 패권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은 물리적인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전략과 기술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영원한 안보란 없으며 오직 끊임없는 혁신만이 우리의 자리를 보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보한 니켈의 주도권은 단순히 산업의 원료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켜낸 것은 니켈 한 조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50년을 책임질 생존의 열쇠입니다. 역사는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원을 다스리는 자의 손에 의해 쓰여왔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거인이 만드는 거대한 변화, 그 승리의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